네, 오늘은 건설 지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쭉 말씀드릴 건설 지출과 특별히 이제 비주거 부분, 제조업 건설 관련된 부분까지 살펴보게 되면 최근 시장의 흐름을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건설 지출이 미국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직접적인 경제 효과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GDP 기여도에 직접적으로 계산이 되는 그런 비중도 있지만 파급 효과가 더 크다는 뜻이죠. 고용 창출의 효과라든지 연이어서 파생되는 투자 유발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따져보면 연관 산업의 파급 효과가 가장 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건설 자재만 하더라도 철강, 시멘트, 목재 다양하게 활성화가 될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제가 따로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주택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분도 이 건설 지출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고금리 상황에서 미국 경기가 견고한 상황을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한다라고 보는 다양한 부분 중에 하나가 주택 부동산 시장에 있습니다. 지금의 모기지 수준에서 주택 경기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미국 경기는 지금의 금리 레벨이 상당히 제약적인 수준이다라는 것을 바로미터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이런 건설 지출은 경기 선행 지표로서의 역할로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 허가와 착공 이런 흐름을, 신규 주택 공급의 흐름을 경기 선행에서 경기 흐름을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전반적인 이게 소비 심리와도 연관이 되겠죠. 주택 착공 건수가 이런 부분에 반영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건설 지출의 방향성을 보게 되면 경기 순환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고,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택 부동산 시장, 특히 건설 투자 관련된 부분은 금리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의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 경기에 부담을 느끼는지 엿볼 수가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별히 최근에 AI 투자 관련해서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 확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분명하게 숫자로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데이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주거 건설 지출 같은 경우에는 민간 투자 심리의 바로미터의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계속 하나하나 차분히 설명드리겠지만 건설 지출에 대한 이런 변화는 전반적인 경제 활력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데이터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런 흐름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 미국의 건설 지출, 전체의 건설 지출입니다. 2조 1,48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달이 2조 1,319억 달러였는데 2조 1,460억 달러로 상향 수정이 되었죠. 여기서 소폭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YY 흐름은 4.5% 증가입니다. 직전 달도 상향 수정이 되었는데 여기서 소폭 둔화되는 흐름이 나왔지만 차트 흐름 보시면 뚜렷하게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MOM으로 확대해서 보더라도 0.13% 증가입니다. 직전 달도 소폭 상향 수정이 되었고 거기서 둔화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장기적인 흐름에서 미국 전체의 건설 지출의 방향성을 놓고 보면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추세 하락하는 그런 감소세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제가 여러 가지 보여드리는 데이터들 중에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그런 지표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승세가 점차 둔화되는, 속도가 약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이 정도가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비주거 건설 지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AI 투자에 집계된 그런 실질 데이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9월달 비주거 건설 지출은 7,399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직전달 7,422억 달러에서 7,409억 달러 하향 수정이 됐는데 여기서 더 감소하는 흐름이 나왔죠. YY 흐름 보시게 되면 3.53% 증가로 계속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났고 MOM은 마이너스 0.13%로 감소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흐름 자체가 뚜렷하게 감소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특별히 21년 1월부터 IRA 칩스법 등 리쇼링 정책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런 부분이 제조업 건설 지출의 증가세가 가속화되었던 구간으로 나타났었고요. 다만 이후에는 뚜렷하게 감소세가 진행되고 있고 결국 정체 횡보 구간을 보이다가 23년 상반기부터 감소세로 뚜렷하게 전환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AI 관련된 특히 이제 비주거 건설 지출 관련된 이런 캐펙스 지출이 좀 둔화되거나 위축
또는 감소되는 흐름이 나오자 이게 선거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이 흐름 자체가 23년 확대해서는 22년 하반기부터 이어졌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는 대선의 불확실성에 따른 움직임으로만 해석하기는 조금 제한적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21년 팬데믹 이후에 공급망 문제가 심화가 됐고 이를 겪은 미국이 자국 내 공급망을 재구축하기 위한 리쇼링 정책으로 나타난 게 IRA와 칩스법입니다. 이 효과가 결국에는 AI 캐펙스에 반영이 돼서 이런 비주거 건설 지출의 증가세가 가속화되었던 모습이 나타났던 구간이 여기고요. 그 이후에는 흐름 자체가 꺾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주거 건설 지출의 전체 흐름이고 대략 7,400억 달러 규모죠. 제조업만 확대해서 보게 되면 또 비슷한 그림이 나옵니다. 9월달 미국 제조업 건설 지출은 2,353억 달러입니다. 아까 비주거 건설 지출 전체에 포함되는 그런 부분인데 제조업만 좀 확대해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직전 달 2,357억 달러에서 4억 달러 정도 감소했는데 큰 변화가 없다. 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고 YY 흐름 보시면 20.45% 증가입니다. 아무래도 비주거 건설 지출보다는 이 변동폭이 더 확대돼서 민감하게 나타나겠죠. 직전 달 17%에서 소폭 증가되는 흐름이 나왔고 MOM 단기적 흐름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0.17% 감소했습니다. 직전 달 0.55%에서 더 줄어드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제조업 건설 지출도 비주거 건설 지출의 흐름과 같이 리쇼링 정책 효과가 나타났던 이 구간이 동일하게 증가세가 대폭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23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이 증가세가 대폭 둔화되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추세적인 둔화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 YY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뚜렷하게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뜻은 전체 그래프를 보면 이런 느낌이 되겠죠. 쭉 가파르게 늘어나다가 이 끝부분에서 이렇게 정체 횡보되는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로 꺾여야 이게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직까지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세부적으로 MOM으로 확대해서 보면 마이너스 영역으로 떨어지는 그런 감소세의 흐름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패턴이고요. 따라서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은 결국 이 AI 캐펙스 투자는 이 시장을 주도하는 특정 대기업에 한정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은 제한적이다. 이게 실제 데이터나 숫자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드립니다. 한마디로 주식시장은 이런 미래 산업에 대해서 선반영이 돼서 가격 프라이싱이 나타날 수 있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있죠. 따라서 이런 부분은 최근에 산업 생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을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의 AI 투자가 실제 숫자로 잡히냐 안 잡히냐의 부분은 개별 기업의 매출로도 분석할 수 있겠지만 그 매출의 효과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로 봤을 때 이게 실제 AI가 미국 경기를 주도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는 내러티브냐 아니냐는 아직 숫자로 확인된 게 아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아무래도 위험자산이고 이런 기대감과 미래 전망 예측에 대해서 그대로 내러티브를 갖고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분리해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특정 기업들 위주의 재정 지원은 나머지 대부분 제조업 기반의 회사들은 불균형이 심화되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당연한 얘기겠죠. 따라서 AI 투자가 뭐 실제 제조업 건설 지출로 따져놓고 보면 리쇼링 정책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겠지만 이게 제조업 기업 전반의 낙수 효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잘 나가는 기업들 중에서도 일부는 AI 투자에 대한 손익분기점을 고민하는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나머지 기업들은 사실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를 들면 AI 기술이 도입이 돼서 시장 규모가 확대가 된다고 보더라도 이런 부분이 있겠죠. AI 챗봇을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구글의 검색 시간이 줄어드는 것처럼 이게 상대적인 파이가 함께 커지지 않는 그런 시장일 수 있다는 것도 염두해야 됩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이런 AI 투자가 미래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다 아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당연히 되겠죠. 지금 시점에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숫자나 데이터로 접근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런 AI 효과에 따른 강한 성장에 대한 내러티브의 결과가 현재 시점에서는 데이터 센터 등 대규모 설비 투자, 캐페스 지출이 나타나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특정 기업에 한정되어 있고 전반적인 낙수 효과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제조업 건설 지출은 계속 둔화
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인 반도체 주가는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전체 반도체 시장 규모에서 지금 현재 AI 칩의 시장 규모를 놓고 봤을 때는 뭐 크게는 10% 수준이라고 볼 수 있지만, 물론 AI 칩 그 자체의 뭐 성장 속도가 두드러진다든지 일반 칩 대비 단가가 높은 그런 부분은 좀 차치하더라도 전체적인 시장을 놓고 봤을 때 반도체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해석이 충분히 되고요. 더 나아가서 전력 건설 지출 관련돼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건설 지출 흐름과 특히 이제 비주거 건설 지출, 여기에 확대해서 제조업 건설 지출의 흐름과는 좀 달리 보시면 전력 건설 지출은 뭐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지만 전체적인 추이 자체가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 와서야 정체 횡보되는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MOM 흐름 보시더라도 그런 흐름입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AI 데이터 센터는 사실 과거 제조 시설보다 전력 사용 효율이 낮다라는 점이 인식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먹는다. 따라서 앞으로 전력 부분에 있어서 많은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 투자 기회가 돼서 지금 변압기 종목이라든지 전선 관련 섹터는 어느 정도 주가가 선반영된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전력 건설 지출 관련 흐름은 기존의 제조업 건설, 비주거 건설 지출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다른 흐름은 AI 캐펙스 지출이 다시 한번 성장세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즉 과거와 같은 폭발적인 투자 증가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 전력 건설 지출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보시면 AI 투자와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전력 건설 지출은 부진한 상황입니다. 왜 이런 간극이 나타났을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고, 이런 간극 차이 때문에 투자 기회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선반영된 종목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 전력 인프라 투자와 AI 캐펙스 투자의 특징을 조금 비교를 해드릴 텐데,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갖고 보시면 왜 지금까지 전력 건설 지출이 뚜렷하게 증가되지 못했고 이렇게 인프라 투자가 주저한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 제조업과 비주거 건설 지출도 폭발적인 투자 증가세가 지속되기에는 부담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전력 인프라 투자는 투자 금액이 큽니다. 그렇다면 결국 PF 방식으로 자금 조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회수 기간이 길겠죠. 이 얘기는 현재 높은 금리 환경에서는 전력 부분 투자가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경기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이잖아요. 제조업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전력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세부적으로 더 살펴보면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는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한번 완공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런 투자를 하게 되면 30년, 50년 아주 매우 장기간에 쓰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게다가 위치적 제약도 갖고 있고 규제 승인도 복잡하기 때문에 쉽게 투자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에 비해 AI 캐펙스 투자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결정할 수 있고 장비 교체 주기가 전력 인프라에 비하면 적은 주기입니다. 위치 제약이 없고 규제 절차도 간단한 흐름이 있고요. 게다가 이제 투자 리스크 관련해서는 한번 투자하면 회수 기간이 20년 기간 걸리고 철수가 어렵겠죠. 이래서 수요 예측이 상당히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AI 투자 같은 경우에는 투자 회수 기간이 2년에서 3년, 상당히 빠른 순환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험적인 투자, 과감한 투자, 선제적인 투자가 가능한 겁니다. 쓰다 남은 설비는 재판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빠른 결정을 할 수가 있고, 게다가 수익성 구조 측면에서도 이 전력 인프라는 안정적일 수는 있지만 낮은 수익률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수익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과감한 투자가 빠르게 나타날 수 없겠죠. 그에 비해 AI 캐펙스는 높은 수익 잠재력을 갖고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익 변동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종합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건설 지출 관련해서 쭉 설명을 드렸다시피 앞으로 이 지지부진한 전력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결국에는 자금 조달 측면에서의 특징을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조업 건설 지출이 빠르게 늘었고 이 대부분이 AI 캐펙스 지출이라고 엿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금 조달 측면에서 기업들이 갖고 있던 현금이라든지 운영 자금을 활용해서 충분히 투자할 수 있었어요. 뭐 리스라든지 임대, 뭐 다양한 옵션, 뭐 대출 제도 여러 가지를 통해서 AI 캐펙스를 지출할 수 있었고, 이 뜻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 민감도를 가지고 있다, 이 뜻이겠죠. 결국에는 지금 같은 고금리에서도 이 AI 캐펙스
투자는 활성화될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었고,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는 다른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장기간 필요하고, 그렇다 보면 정부 지원도 필요하고 보조금도 필요하고 PF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결국 높은 금리에 있어서는 상당히 민감도 있는 그런 사업 방식이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전력 인프라가 확대될 수가 없겠죠. 그 얘기는 기업들은 AI 캐펙스 주제에 더 적극적이고 빠르게 투자할 수 있었던 반면 투자 전력 인프라는 더 신중하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필연 이 두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게 건설 지출 흐름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전력 건설 지출은 뚜렷하게 증가세를 보이다 최근에 정체에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났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제조업 건설 지출은 둔화되는 흐름 추세적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에는 이 두 투자 간에는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시차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고금리에서 저금리라는 환경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결국 투자 전력 인프라가 확충이 되지 않으면 AI 캐펙스 관련해서 더 공격적인 증가폭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야겠죠.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앞으로 전력 건설 지출이 늘어날 수 있는데 제가 쭉 전력 인프라 관련 초기 투자 규모라든지 자금 조달 방식을 설명드렸지만 결국 금리가 낮아져야 자금 조달이 가능한 그런 수익 구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지금과 같은 건설 지출 흐름을 보이는 게 어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AI 캐펙스 투자의 발목을 전력 투자 인프라가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전력 투자 인프라는 고금리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지금 같은 높은 고금리 상황에서 이렇게 장기간 동안 투자 회수가 어려운 한 번 지으면 철수도 어렵고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한 수익도 제한되고 낮은 수익률을 올리는 전력 인프라 투자를 단행할 사업 주체는 없겠죠. 그런 흐름에서 지금의 건설 지출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주거 건설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비주거 건설 부분, 특히 제조업, AI 캐펙스, 더불어서 전력 지출까지 한번 살펴드렸고 지금은 이제 주거 건설 지출 부분입니다. 조만간 주택 부동산 시장의 최근 흐름도 정리를 하겠지만 사실 미국 전체 경기에서 주택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죠. 그런 흐름에서 보시게 되면 9,136억 달러로 집계됐고 직전 달은 상향 수정되었지만 거기서 소폭 증가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YY는 4.1% 증가하고 3개월 이동평균 흐름을 보게 되면 0.06% 증가로 나왔고 직전 달까지만 해도 사실 장기 단기 흐름 모두가 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이어지는 상황이 나왔지만 이번에 어느 정도 큰 폭의 상향 수정이 되었죠. 하지만 아직은 그 둔화되는 속도의 정도 차이지 방향성이 달라질 정도의 그런 흐름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볼 수 있고 MOM 보시더라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여전히 주거 건설 지출 관련된 둔화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미국 건설 지출 관련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 특히 비주거 건설 지출, 제조업 건설 지출과 전력 건설 지출 관련해서 지금의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